안녕하세요. 대구광역시에 사는 30대 아이 엄마입니다. 몇 달 전 시어머니의 황당한 제안으로 집안 싸움 대판하고 현재는 연락하지 않고 있는데요. 솔직히 속 시원하고 앞으로도 신모랑 막내 도련님 얼굴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네요. 참고로 저희 부부, 친정, 시댁 모두 같은 지역 살고 있습니다. 사건의 발단은 저희 친정 아버지가 건물을 하나 매입하시면서부터였어요. 식품 서비스업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는 사업체 매각 후 건물을 하나 사시겠다고 예전부터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. 그러다 좋은 기회가 생겨 대출 좀 끼고 45억짜리 6층 건물을 사게 되셨죠. 저희 친정이 건물을 사셨다는 소식은 시댁에서도 잘 아셨습니다.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매매 단계 때부터 엄청 전화해 물어보셨거든요. 그러다 보니 저희 친정 매매 진행 과정 모두 시댁에서도 세세하게 알고 계셨죠. 사돈께서 매매하셨다지? 그런데 왜 하필 그 동네야? 복잡하고 시끄럽던데. 네? 옆이 번화가라 그렇죠, 어머님. 아무튼 축하드린다고 전해드려라. 이제 건물주 되셨네? 네, 감사합니다. 그런데 대출도 그렇고 복잡해 하시네요. 그래? 대출을 얼마나 하신 거야? 8억 좀 넘게 하셨어요. 세상에 8억? 그걸 어떻게 다 갚냐? 니들이 갚아드려야 하는 건 아니지? 어머님은 워낙에 금전적으로 보수적인 분이라 대출을 굉장히 싫어하세요. 대출 받으면 인생이 망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 카드도 안 쓰시고요. 이유가 다 있습니다. 아무튼 그런 분이니 건물 사는데 8억 대출 냈다고 하면 까무러치실 만도 하죠. 솔직히 45억짜리 건물 사는데 8억 대출이면 무난하거든요. 잘 모르시니 기겁하시는 건 둘째치고 그걸 저희가 갚아야 하냐며 대뜸 목소리부터 달라지시는 게 참 기분 별로더군요. 자기 막내 아들 생각은 못하나 싶고요.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말할게요. 그래서 대출은 상가 월세로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. 손해볼 뿐 아니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그래도 계속 대출을 받으실 거면 그냥 건물을 사지 마시지 하시며 혀를 끌끌 차시더군요. 원래 그랬어요. 저희 친정이 하는 일들 다 못마땅해 하시고 별로라는 식으로 후려치시거든요. 예를 들어 친정에서 새 아파트 분양받아 이사 갔다고 하시면 거기 옆에 재개발 지역 있는 곳 아니냐? 왜 그런 데로 가셨대? 거기 딱 봐도 후지드만 라고 하시며 제 기분을 잡치게 하시질 않나. 친정에서 여행 가는 거 아시면 여행지 꼬치꼬치 물어보시고는 꼭 동남아는 치안이 별로라더라. 그런 데를 가셨어? 나라면 차라리 제주도로 가겠다. 제주도가 최고지. 이런 식으로 꼭 한마디 얹으시고 나중에 정작 제주도를 가셨다고 하면 제주도를 가셨다고? 그 돈으로 동남아를 가겠다. 뭐 하러 국내에서 비비적거려? 라고 모순적인 말을 많이 하셨어요. 그래서 제가 듣다 못해 어머님, 저번에는 동남아는 치안이 별로라고 하셨잖아요. 그래서 제주도 가겠다고 하시더니 정작 제주도 간다고 하시면 뭐하러 국내에서 비비적거리냐. 나라면 그 돈으로 동남아 가겠다 하셨죠? 어머님 왜 매번 그렇게 말씀하세요? 라고 따져 물었더니 얼굴 벌개지시며 아무 말도 못하신 적이 있어요. 남편도 그런 자기 엄마 되게 창피해하고 부끄러워합니다. 솔직히 말해 시댁은 가정사도 복잡하고 돈도 거의 없어서 남편 형제들이 십시일반 돈 모아 시부모님 매달 용돈을 드려야 합니다. 말이 용돈이지 생활비고요. 아마 앞으로 노후도
다 자식들이 챙겨야 할 거예요. 그래도 사남매라 부담이 덜해 다행이지요. 막내 도련님 때문에 걱정이지만요. 결혼하기 전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. 시아버지가 공무원 연금 받으신다고 했거든요. 그런데 막내 도련님이 20대 초반에 돈 사고를 쳐서 그거 갚으려고 아파트를 팔았고 대출 받아 지금 시댁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오신 거더라고요. 그리고 아직도 도련님 빚을 시부모님이 갚아주고 계세요. 그래서 돈이 없으십니다. 시댁에서 심지어 그걸 다른 자식들한테도 숨기셨어요. 저 결혼하고 1년 뒤인가? 아주버님이 서류 떼다 알게 되었고 그때 완전 난리 났었습니다. 나중에 알았다 한들 이미 애는 낳은 상황이고 결혼을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. 솔직히 말해 남편 다른 형제들은 다 이제 앞가림 잘하고 밥벌이도 잘해요. 아주버님은 약사시고 신우는 대학병원 간호사고요. 제 남편도 청 다녀요. 막내 도련님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잘한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더니 결국 대학도 안 간다 하고 팽팽 놀았다더군요. 그냥 놀기만 하면 되는데 허세가 심해 없는 돈 끌어모아 외제차도 사고 오토바이도 사서 끌고 다니고 그러더래요. 첫 번째 산 외제차도 사실 도련님이 시어머니 명의로 돈 빌려서 산 건데 사고 나서 폐차시킨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보험도 안 들어서 보상도 못 받고 그냥 그 돈 전부 날렸습니다. 그러면 반성을 해야 하잖아요. 차 없어서 불편하다고 사채 끌어다 써서 벤츠를 하나 또 산 거죠. 그게 문제가 되어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설상가상으로 그 차 몰다가 인명사고도 냈다네요. 합의금으로 1억 가까이 물어주었다고 합니다. 그 여파로 시부모님은 집도 팔고 대출 잔뜩 끌어 전세살이 하게 되신 거고요. 시댁 그리고 도련님 생각하면 한숨이 절로 나올 정도로 아득하고 시어머니가 왜 대출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짐작은 갑니다. 그리고 돈에 쫓겨 아둥바둥하는 시댁에 비해 안정적이고 잘 사는 제 친정이 부러우면서도 고가우실 테죠. 그래서 제 친정 얘기 시댁에 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자식들 사돈 중에 저희 집을 제일 궁금해하세요. 아주 끈질기게 물어보시기 때문에 매번 모른다고 일관하기도 그렇고 시아버지는 별말 안 하시는 편인데 시어머니는 매번 저러셔서 솔직히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집이 잘 못 살아도 인품이 좋으면 제가 딸을 만두한데 그러고 싶은 분이 절대 아니지요. 아무튼 친정에서 건물을 사셨다고 했잖아요. 시어머니가 그 건물을 몇 번 가보셨댔나 봐요. 내가 장산동에 볼 일이 있어 갔다가 사돈께서 사셨다는 건물을 보고 왔어. 보니까 입구 공사를 하더라. 네, 이번에 안전 허가 받는 것 때문에 매매하고 공사하시기로 계약이 되어 있으시대요. 1층에 있는 고깃집은 낮에도 사람이 많더라. 밤에는 더 많고. 아, 어머님, 거기 많이 가보셨어요? 어머님 그 동네 시끄럽고 정신없다고 싫어하시잖아요. 응? 아, 그냥 지나가다 몇 번 본 거지. 아무튼 그 1층 고깃집은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는 거래? 저야 모르죠. 그런 것까지는 세세하게 몰라요. 친정에 한번 물어봐. 1층은 고깃집이고 2층은 카페랬지? 차라리 1층, 2층 터서 고깃집 크게 하거나 카페 탁 트이게 만들어 놓으면 더 좋을 것 같던데. 네? 아, 뭐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죠. 저는 잘 몰라요. 물어나 보래도 고깃집이라도 계약 기간이 언제인지. 어머님, 그건 왜 자꾸 물어보세요? 아니, 그냥. 어머님은 이상하게 저희 아버지 건물 1층 상가에 관심이 많으셨어요. 그 1층에 있는 고깃집은 벌써 5년도 더 된 가게이고요.
단골도 많고 맛있다고 소문난 맛집이라 인기가 많아요. 낮에도 정식 먹으러 오는 손님들이 많으시고요. 그런데 거길 왜 그렇게 관심을 두는지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. 바로 시동생. 그 사고 주구장창 친다는 애물단지 막내 도련님 때문이라는 걸요. 도련님이 반백수 상태입니다. 빚 갚는다고 취직을 하긴 했는데 매번 적성에 안 맞고 힘들다는 이유로 3개월 이상 버틴 적이 없었고 그나마 오토바이를 잘 탄다는 걸 이용해서 배달 알바하고 있어요. 그거라도 부지런하게 하면 돈도 많이 모은다던데 시동생은 하루에 2-3건 정도 하고 힘들다며 집에 와버리거나 친구 만나러 갑니다. 그러다 보니 한 달에 100만 원은 고사하고 70에서 80만 원 벌어오는 게 다일 뿐더러 그 돈 벌어 다 써버립니다. 미혼 도련님이라 독립 안 하고 집에서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생활비도 한 푼 안 준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아주버님이랑 신우 그리고 저희가 시댁에 다달이 주는 돈으로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도련님까지 부양해 주는 거예요. 도련님은 저희 애들한테 용돈 한 번 준 적 없고 내복 한 번 사준 적 없으면서 니들 나중에 이 작은 아빠한테도 잘해라. 용돈도 주고 그래야 돼. 이러더라고요. 그런 꼴 보면 솔직히 님자 붙이기도 싫고 도련이 새끼라고 부르고 싶습니다. 그런데 막내 도련님이 시어머니의 아픈 손가락인 것 같더라고요. 애가 많이 아팠어, 어릴 때. 그래서 얘는 학교도 1년 늦게 보냈다. 그러다 보니 적응을 못한 것 같아. 다 나 때문이지. 지 형들이랑 누나 뒤치다꺼리 하느라 막내 아플 때 제때 병원도 못 가고 그랬더니 라고 하셨어요. 어머님은 막내 도련님이 엇나가는 게 전부 어머님 때문이라고 자책하셨고 그 책임의 일부를 형제들에게도 돌리셨습니다. 그래서 도련님이 사고쳐도 크게 내치지도 않고 아직까지 끼고 사시는 거예요. 어머님이 너무 유난이시니 아버님도 별 수 없으신 모양이었고요. 솔직히 살면서 안 아픈 아이 없고 어릴 때 아팠다고 해서 전부 엇나가진 않는 법인데 제가 보기엔 어머니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그러신 것 같아요. 합리적 의심이 들만도 한 게 시어머니가 다른 자식들한테는 엄청 엄하게 키우셨다고 들었거든요. 그래도 뭐 자식이 넷이고 그중에 눈길 더 가는 자식 하나 있지 않겠나 싶어 이해는 갑니다만 그 피해가 다른 자식들한테 가면 안 되죠. 그리고 다 큰 자식인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끼고 사니 현명한 판단도 못하고 더 부모 의존적으로 되는 것 같아 안타깝더라고요. 아무튼 시어머니는 막내 도련님이 제압가림 할 수 있을 때까지 전적으로 도와준다 하셨죠. 그것이 사업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. TV에 많이 나오죠. 가게 내고 사업해서 자수성가한 능력자 분들이요. 시어머니도 도련님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셨나 봐요. 공부는 애당초 포기했으니 장사라도 잘 배워 돈 많이 벌길 바라셨습니다. 솔직히 제가 보기엔 이미 싹수가 노랗고 가족들 돈이나 안 깎아먹으면 다행이거든요. 그런데 어머님은 그 전부터 우리 막내가 장사를 하면 참 잘할 것 같은데 애가 싹싹하고 셈도 빨라서 그런 건 참 잘할 거야. 내가 돈이 좀 있으면 미첨 좀 대주려만. 지 형들이랑 누나는 자기들 먹고 살기 바쁘다고 막내 한번 제대로 봐주지를 않으니 원. 이라고 하시며 은근히 저희 형제들이 십시일반 돈 모아 막내 가게 내주길 넌지시 바라셨어요. 그래서 아주버님이 난리를 치며 막내 쟤는 가게 차려주면 100% 망한다고 취업할 생각이나 하라고 노발대발 한 적이 있습니다. 뭐 저희 남편이랑 신우도 같은 입장이고요.
그렇다 보니 시어머니 편애의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져 갔던 것 같아요. 그런 상황에서 저희 아버지가 건물을 사셨다는 소식은 시어머니에게 더 없는 찬스였던 것입니다. 자꾸 1층 상가 계약 기간에 대해 물으시며 저에게 대답을 재촉하시더군요. 그래서 왜 그러시냐 물으니 우리 막내 좀 그 자리에 넣을까 해서 어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? 라고 하시길래 제가 기겁했죠. 제가 알기로 그 고깃집 거기서 장사 잘하고 있어서 아마 나오려 하지 않을 거고요. 제가 보기에도 도련님은 사업보다는 취직을 먼저 하시고 진득하게 돈 좀 벌어보시는 게 여러모로 많이 더 배우실 것 같아요.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되어서는 그건 모르는 일이지 않니?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앞날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데 취직을 해서 잘 됐으면 벌써 했겠지. 우리 막내가 누구 밑에서 일하는 건 힘들다 하잖니. 내가 보기엔 우리 막내는 가게 하는 게 딱이다. 라고 하시더군요. 그래서 제가 대꾸도 않고 있으니 자꾸 연거푸 조르시더군요. 너희 친정 아빠한테 잘 좀 얘기해봐. 아니 가족이잖아. 사돈 총각 잘 되는 거 너희 친정에서도 바라시지 않겠니? 잘 되면 너도 좋을 거고. 어머님, 근데 제가 궁금한 건요. 그 고깃집이 그대로 재계약한다고 하면요. 그리고 두 번째, 만약 운 좋게 그 고깃집을 도련님한테 넘기신다고 하면요. 권리금만 몇 천만 원? 제가 보기엔 1억 넘을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? 제가 예리한 질문을 던지자 어머님이 당황하신 듯 얼굴이 붉어지시더군요. 그래. 그 고깃집 사장이 안 나간다고 하면은 네 친정 아버지가 손 좀 써주시겠지. 요즘 신문이고 TV고 보니까 월세 올리면 사장들도 두 손 두 발 들고 나간다고 하더만. 그렇게 하면 나가겠지. 네? 저희 친정 아버지 보고 악역을 하게 하시라고요? 왜 제 시동생을 위해 저희 친정 아버지가 그러셔야 하는데요? 그리고 그 고깃집 입장은요. 어머님 너무하세요. 그런 말씀 하시려면 이제 그만해주세요. 너도 참 사람이 야박하다. 그럼 그 생판 남인 고깃집 사장을 네가 왜 걱정하니? 네 시동생 잘 되는 건 안중에도 없어? 가족끼리 그러면 안 된다. 이럴 때일수록 서로 이끌어주고 그래야지. 어머님, 싫어요. 저희 아버지 안 좋은 소리 듣게 할 순 없어요. 그리고 어머님, 솔직히 당장 끌어올 돈도 없는데 무슨 생각으로 도련님 가게를 차려주려 하시는데요? 사업자금으로 얼마나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세요? 니들이 좀 도와주겠지. 다들 대출도 잘 나오는 직장이고. 솔직히 네 동생 빚, 지 엄마 아빠가 다 갖고 있는데 모르는 척하는 거 얼마나 야속한지 아니?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나누는 게 가족이지. 다들 어쩜 지들 입만 입이야. 그렇게 어머님은 다른 형제들이 막내 도련님 사업을 도와줘야 한다면서 큰 소리를 치시더군요. 그래서 제가 도련님 사업을 한다고 해서 다른 형제들이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부부는 더 이상 도와줄 생각도 없고 여유도 없다.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우리는 빼주라. 언성 높여 말씀드렸더니 뭐라 구시렁구시렁 거리시더군요. 어이가 없더라고요. 막내 도련님 감싸주다가 온 가족 다 파산하겠어요. 어머님부터 정신을 못 차리시니 막내 아들도 똑같이 정신 못 차리고 사는 것 같아 안타까우면서도 겁이 나더라고요.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저희 친정 아빠한테까지 전화를 거셨더라고요. 1층 상가 계약건에 대해 묻는다 하시며 자세히 알아보셨더라고요. 어머님이 궁금하신 고깃집은 내년에 재계약할 거고 임대료도 동일하게 갈 거라고 했더니
시어머니가 넌지시 시동생 이야기를 꺼내셨나 보더라고요. 그런데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그런 면에 단호하십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나 봐요. 사부인, 그 고깃집이 잘 돼서 그 옆 편의점도 잘 되는 거고 우리 2층 카페도 잘 되는 겁니다. 고깃집 무리하게 빼고 싶은 생각도 없고 임차인들 권리 보장해주면서 이 일 하고 싶습니다. 건물주라고 마음대로 행패 부리면 나만 손해입니다. 그리고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넣어주고 싶지도 않고요. 아니, 사돈 어르신, 그냥 아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도 지영이 시동생인데요. 다 같이 잘 살면 좋죠. 가족인데요. 우리 지영이 시동생이 아니라 우리 지영이가 들어온데도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.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불쾌한 듯 알겠다고 하셨다더군요. 그 얘기를 저에게 하시면서 되는 일이 없다고 우시더라고요. 그냥 마음 접으시라 했습니다. 애초에 말도 안 되는 무리한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며 포기하라 했습니다. 그리고 요즘 임대료도 비싸서 월세 감당 못하는 상가들이 많은데 돈 한 푼 없이 시작하는 시동생한테는 사업이 너무 위험하다고 했죠.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래서 더 니네 친정 건물에 들어가려고 했던 거야. 월세가 부담이 안 되니까. 라고 하시길래 네? 아니 그럼 아는 사람이면 월세 깎아줄 거라 생각하셨어요? 아니 월세를 설마 너희 친정에서 받으시겠니? 나라면 안 받는다. 내 딸 시동생이 자리 못 잡고 힘들어한다고 하면 먼저 도와주면 도와줬지. 어머님, 그 자리 제가 알아보니까 보증금 1억 5천에 월세 500만 원이에요. 그걸 감당하실 수 있겠냐고요. 뭐? 그렇게나 비싸? 이래서 건물주 하는 거구만. 뭔 욕심이 그렇게 많으시대? 그래서 설마 우리 막내 아들한테도 월 500만 원씩 꼬박꼬박 받으실 생각이었다고? 그냥 적당히 전기료나 받으시면 되지. 네? 어머님, 너무 어이없네요. 그럼 뭐 한 달에 얼마 내려고 하셨는데요? 한 10만 원 정도? 성의만 보이면 됐지 뭘. 그러더니 분이 안 풀렸는지 저한테 제 친정 아빠가 굉장히 야박하다며 대놓고 뒷담을 까는 거예요. 저도 너무 열받아서 야박한 게 누군데 그러세요. 장사 잘하고 있는 그 고깃집은 하루아침에 무슨 날벼락이에요. 그리고 어머님은 막내 도련님만 눈에 보이시죠? 다른 형제들 괴로워하는 건 보고 싶지 않으세요? 여기서 누가 더 야박한지 한번 대결해 볼까요? 그리고 저희 친정이 그렇게 만만하세요? 라고 저도 참다 못해 내질렀더니 저더러 지 아빠랑 똑같다는 거예요. 똑같이 피도 눈물도 없어서 가족 챙길 줄 모른다고요. 그래서 진짜 대판 싸웠습니다. 시어머니랑 삿대질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 질렀고 시아버지도 그만하시라며 정말 애걸복걸 하시더군요. 하필 남편이 없고 저만 있어서 어머님을 혼자 상대해야만 했습니다. 제가 정말 참다 못해 시댁이랑 아예 연 끊고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. 저에게 피해만 주는 시댁 싫다고요.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뭘 하셨는 줄 아세요? 그래, 그럼 20만 원 줄게. 그럼 됐지? 라고 하시더군요. 어이가 없어서 깔깔 웃었습니다. 월세 10만 원 언감생신 안 된다니. 푸하, 20만 원이요? 그냥 이제 연락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겠다고 했습니다. 그랬더니 시어머니도 그러라 하며 저를 문 밖으로 밀어내시더군요. 남편한테 자초지종 다 이야기했더니 기가 막히다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앞으로 저더러 시댁 갈 일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. 그리고 남편이랑 시아주버님, 신우 셋이서 시부모님 찾아가 또 한 번 대판 싸웠나 봐요. 결국 시부모님 정신 차릴 때까지 왕래 안 하기로 했습니다. 시어머니 울고불고 뒤집어 지셨다더군요. 그리고 매달 용돈주로 보내던 몇십만 원도 세 남매 다 끊었습니다.
돈이 자꾸 나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라며 아예 안 보내기로 마음 먹은 거죠. 그리고 그간 차별받았던 곳에 대한 늦은 대항이었습니다. 시어머니가 오열하고 후회해도 이미 늦었더군요. 제 남편도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고요. 그렇게 결국 연 끊었고 지난 추석이랑 설에도 안 갔습니다. 시누이가 막내 도련한테 연락해봤더니 시어머니가 시동생 등짝 후려치며 집에만 퍼슬러 있지 말고 배달 나가라고 이제 잔소리 한다네요. 그리고 막내더러 이제 생활비도 좀 내라고 화를 내셨답니다. 이제야 제대로 돌아가는 모양이에요. 진작 이렇게 할 것을. 너무 늦은 참교육이지만 이제라도 속 시원해져서 다행입니다.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님의 사고방식 참 어이가 없어요.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려 부르면 제가 얼씨구나 알겠습니다 어머님 할 줄 아셨던 걸까요?